운동이 노화를 막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이런 말이 많습니다. 헬스하면 오히려 늙는다. 운동을 너무 하면 얼굴이 늙어 보인다.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헬스가 진짜 노화를 촉진하는지 의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헬스가 노화를 촉진한다. 먼저 이런 말이 나온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헬스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얼굴이 퀭하고 이 피부가 늘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하면 늙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 그거는 운동 때문이 아니라 운동법 때문입니다. 지나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또 수면 부족이 이 몸을 산화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헬스가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헬스가 늙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세포 손상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헬스 이꼬르 노화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하지만 반전,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항산화 유전자를 자극합니다. 즉 운동은 노화 유발이 아니라 항노화 자극이에요.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지만 그 자극이 몸을 더 젊게 만든다는 거죠. 근육은 노화 방지의 핵심이에요. 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대사량이 높고 인슐린 저항도 줄어들고 세포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반전 또 하나. 운동은 단지 몸매가 아니라 호르몬을 젊게 유지시켜줘요. 성호르몬 그리고 또 성장호르몬 이런 분비가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운동도 과유불급입니다. 이 헬스를 하루에 2~3시간씩 그냥 휴식 없이 막 몰아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정말 노화를 부릅니다. 왜냐면 내 몸 안에 호르몬이 고갈되고 그리고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즉 적당히 해야 젊고 또 과하게 하면 진짜 늙을 수도 있어요. 이 운동 부족보다 무리한 운동이 노화를 더 가속시킵니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근력 운동을 주 3회에서 4회.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세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 네 번째 수면은 7시간 이상.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운동은 노화 촉진이 아니라 노화 역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헬스는 늙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한다면 나이를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헬스가 노화를 촉진하는 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잘못된 방식이면 늙게 되는 거고 올바른 방식이면 젊어집니다. 결국 헬스의 진짜 목적은 몸매 관리가 아니라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거꾸로 돌려보세요. 매년 가을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낫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속설의 진실과 5가지 반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전. 독감 주사는 예방용 백신이지 이미 걸린 독감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즉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독감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독감 예방 주사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독감이 이미 시작된 후 주사는 치료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 흔히 독감과 감기를 혼동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이렇게 다양한 여러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독감 주사는 감기에 효과가 없어요. 감기 때문에 맞았다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반전. 독감 주사를 맞아도 100% 독감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요. 주사를 맞았다고 방심하면 여전히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반전 네 번째. 독감 백신은 몸이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은 후 약 2주 정도 지나야 충분한 면역이 생깁니다.
주사를 맞자마자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반전. 독감 주사는 나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약자, 아이, 그리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주사 한 번으로 내 건강과 주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독감 주사는 치료가 아닌 예방용이에요. 미리 맞고 손 씻기, 마스크 등 기본 생활 습관까지 잘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친구랑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바로 살이 붙고 친구는 그대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비만과 관련된 흥미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칼로리는 살찐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500kcal라도 사람마다 흡수율과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요. 즉 500kcal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살이 찌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속 영양분을 흡수 잘하는 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빨리 소모하죠. 잘 안 찌는 친구는 장 세균 덕분일 수도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과 대사 속도는 시간대별로 달라서 밤늦게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 10시 피자 vs 아침 10시 피자. 당연히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살이 더 많이 붙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어떤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낮아서 조금만 먹어도 몸에 저장이 잘 됩니다. 살이 찌는 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몸의 복합적인 반응 때문이에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칼로리만으로 살을 예측할 수 없다. 두 번째, 장내 세균이 흡수와 저장에 영향을 주고 세 번째, 식사 시간과 체내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는 지방 저장을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유전적 차이도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내 몸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면 눈이 감기죠. 당 떨어졌나? 뭐 소화하느라 피가 위로 쏠렸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밥 먹고 졸린 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오늘은 이 현상이 왜 생기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낮추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그때 우리 뇌는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밥을 먹고 졸린 건 당 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한두 번의 혈당 급등은 뭐 큰일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자주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이 됩니다. 결국은 당뇨병, 지방간, 비만,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반전. 비만이 없어도 혈당 스파이크는 생깁니다. 날씬해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 흰쌀밥, 빵, 라면, 떡, 음료수 이런 고탄수화물 식단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죠. 그런데 또 반전, 현미 먹으면 괜찮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현미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똑같아요. 이 문제는 양입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속도와
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법,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둘째,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 셋째, 밥 먹고 10분 걷기. 여기서 또 반전. 운동은 식전보다 식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식후 걷기가 혈당 급등을 완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 20대, 30대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피곤하다, 두통이 많다, 집중력 저하가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중년병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병인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밥 먹고 졸린 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신호입니다. 천천히 먹고 순서를 지키고 식후에 잠깐만 걸으세요. 그게 바로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항노화 습관입니다. 결국 밥 먹고 졸립다는 것은 몸이 조용히 SOS를 보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